조금 전 세션이 윈도우즈 서버 2012 세션 맞으셨죠?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윈도우 서버 2012가 나오면서 2008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2012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2008R2에서는 세 가지 에디션이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스탠다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2012로 넘어오면서 이제 두 가지 에디션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이제 스탠다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2012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와 스탠다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능상으로는 100% 동일하고요. 이제 차이점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 맞도록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VM의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워크로드에 많은 VM을 생성하시려고 하시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되고, 그냥 단일 서버에 데디케이트 에디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스탠다드 사용하시는 거 제가 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제목입니다. 프라이빗이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 두 개의 클라우드를 하나의 솔루션처럼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합친 거를 그냥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인 IDC나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까지 기존의 레거시 형태의 데이터 센터에 많은 IT 자원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화 기술도 조금씩 접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는 또 사용량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가장 많은 리소스를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프라이빗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비즈니스나 그 다음에 보다 일래스틱한 리소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도 많이 사용될 예정에 있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IT보다 한 4배 정도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태블릿이나 폰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저희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63%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덕트는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피스 365는 이미 웹 환경에서 아카데미 대학생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 형태,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도우즈 애저. 제가 윈도우즈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한 요맘때쯤부터 이제 국내에 셀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월드와이드하게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사용해 보신 분들이 오히려 국내에는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플랫폼 형태, 파스 형태의 애저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 서비스는 저희가 현재 베타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에는 공식적인 버전이 어나운스 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로 익스체인지나 아니면은 시스템 센터, 윈도우즈 서버 이런 부분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상화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어떤 거냐고 대답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시스템 센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하이퍼-V 가지고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실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시려고 하면은 리소스에 대한 효율적인 할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유세지에 대해서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 등이 일라스틱하게, 그 다음에 사용자, 그러니까 관리자의 인터럽션 없이 셀프 서비스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윈도우즈 서버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 센터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시려고 하면 윈도우즈 서버와 시스템 센터를 함께 구매를 하시면 종합적인 토탈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시스템 센터에 대해서 변천사를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스템 2012가 나오면서
뭐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라든지 오퍼레이션 매니저,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텍션이나 백업에 관련된 DPM 솔루션, 이런 모든 부분이 시스템 2012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각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시스템 센터 2012가 나오면서 이 라이센스 하나만 구매를 하시면 이러한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 워크플로우 형태로 시스템 센터가 어떻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원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소스가 제한적입니다.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제한된 리소스를 엔드 유저의 요구 사항에 맞게끔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시스템 센터에서 제공하는 그 유저 웹 포탈이죠. 앱 컨트롤을 통해서 필요한 리소스, CPU나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 사항을 서비스 매니저를 통해서 이러한 하드웨어 리소스를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원하는 리소스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매니저나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뭐 디플로이먼트나 핫픽스나 뭐 패치 등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또는 버추얼 머신이나 심지어 피지컬 하드웨어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완벽한 디플로이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 들어가야겠죠. 운영적인 측면은 오퍼레이션 매니저나 아니면은 데이터 프로텍션 매니저를 통해서 그 엔드 유저는 그 단일 포탈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 그 시스템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세 가지로 한번 요점을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기종에 대한 플랫폼을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겁니다. 가령 뭐 최근 데이터 센터는 저희 윈도우즈 서버뿐만 아니라 시트릭스나 VMware나 다양한 하드웨어, 뭐 서버, 스토리지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이기종의 시스템을 싱글 포인트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션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라이브 상태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시스템을 내리지 않고 그러한 VM을 인접하고 있는 VM으로 그 자동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무중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셀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령 기업에서 파이낸스나 뭐 마케팅이나 HR 부서가 있을 경우에,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케팅 부서가 상당히 바빠지겠죠.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럴 때마다 예측이 정확하게 되질 않습니다. 얼마나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는데,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남는 리소스를 사전에 컨피그레이션 해 놓음으로써, 가령 뭐 동접 접속자가 5,00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VM을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서비스를 실행을 해라,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게 뭐 시스템 어드민이나 아니면 유저가 직접적으로 핸들링하지 않아도 셀프 서비스 형태로 가능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그 하이퍼바이저들이 새로운 VM을 형성할 때 먼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CPU나 메모리,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에 관련된 부분, 뭐 윈도우즈 쓸 건지 아니면 수세나 아니면 레드를 쓸 건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고, 그 버추얼 머신을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한 30분 이내에 그 말 그대로 깡통 머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시스템 개발자나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직접 VM에 접속을 해서 관련된 뭐 DB를 인스톨 하든 아니면은 웹 서비스에 관련된 IIS를 설치하든 이런 부분이 사용자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M을 만들 때는 실제로 뭐 20-3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실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는 뭐 짧게는 한두 시간, 많게는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그 템플릿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뭐 웹 서비스에 관련된 웹, 그 다음에 뭐 에로비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SQL 서버 이런 형태를 사전에 프로파일링을 해놓고 템플릿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서비스를 원클릭 형태로 그 디플로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그 기업에서 그 저희 제품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러한 기능은 현재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만 제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3티어로 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뭐 하드웨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겠죠. 뭐 네트워크이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네트워크 업체 불러서 뭐 장애 픽스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 이외에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이 느리다든지 어느 부분에 뭐 병목이 발생하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어느 쪽에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아이솔레이션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벤더들 다 부르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부르고 뭐 VMware 다 부릅니다. 그럼 이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잘못 아닙니다. 다른 쪽 잘못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그 데이터 센터 환경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저희 그 시스템 센터에서는 그 코드 레벨까지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고요, 레포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그 프로파일링한 결과를 그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프로파일링이 되게 되면 바로 개발자에 연락을 하게 되죠. 이 부분 픽스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뎁스 있는 프로파일링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그 시스템 센터에서 그 가상화되어 있는 리소스, 그 다음에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 그 다음에 그 퍼블릭 형태 저희 애저를 함께 모니터링하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하이브리드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라이빗은 아니면 퍼블릭이든 인증이나 가상화, 관리, 개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하실 때 인증에 관련된 부분, 여기 이제 프라이빗은 그냥 윈도우즈 서버 기반의 프라이빗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공용 퍼블릭은 저희 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형태의 인증을 받게 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애저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빗에 올라간 VM을 별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코드 수정 없이 바로 윈도우즈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센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앱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싱글 포인트에서 저희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형태의 애저를 싱글 포인트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NET이든 자바든 PHP든 상관없이 그 프라이빗 형태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들께서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보자. 왜냐하면 기존의 그 프라이빗 형태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한번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을 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싱글 포인트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싱크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안전한 방화벽,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고객 정보나 고객 DB라는 이런 게 절대 외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가령 예를 들면 그 최근에 그 K-팝 많이 월드와이드하게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월드와이드 비즈니스를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저쪽 뭐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쪽 미국 쪽에서 국내 데이터 센터를 접속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증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에 그 고객 DB를 가지고는 계세요. 근데 월드와이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액세스나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애저와 같은 저희 애저 같은 경우에는 월드와이드하게 데이터 센터가 7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 2개, 유럽 쪽 2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동시에 싱크가 되어야 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간에도 서로 메시지 패싱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올릴 때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뭐 데이터를 올리는데 중간에 뭐 해킹을 당해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윈도우즈 애저와 시스템 센터에서 완벽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애저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애저 커넥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온프라미스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별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윈도우즈 애저에 올려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그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단일 네트워크를 그 서브넷 형태로 저희 윈도우즈 애저와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금 VPN 형태의 터널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링 기능을 제공도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뭐 좀 염려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를 그 암호화시켜서 애저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 애저에 암호화된 데이터는 반드시 로컬로 내려서 복구화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그 보다 높은 시큐리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저희 쉐어포인트 서버를 그 윈도우즈 애저에서 올려서 사용하는 간단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쉐어포인트 서버나 이제 SQL 서버는 저희 애저에 올려놓게 되고요. 그럼 일반 사용자는 공용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애저를 통해서 쉐어포인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컬에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그 로컬에다가 저장을 해 놓게 되면 그러한 기능이 싱크가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가령 저희가 최근에 얼마 전에 스토어 심플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지 프락시와 같은 그 솔루션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 저희 애저에 데이터를 올리는데 상당히 거리가 뭐 한 몇천 킬로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로컬에 그 프락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스토리지를 네트워크 꽂고 간단한 세팅만 하게 되면 그 로컬에 있는 스토어 심플이라고 하는 그 어플라이언스와 저희 애저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처럼 빠르게 데이터를 라이팅하고 리드할 수 있고요. 스토어 심플에 저장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희 애저와 싱크가 되도록 이러한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SQL 서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SQL 데이터 싱크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프라이빗 형태의 SQL과 저희 애저에서 제공하는 SQL을 실시간으로 그 싱크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이미 그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공용으로 서비스하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이 양쪽이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이제 윈도우즈 서버 이쪽을 함께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축한 모델이 되겠고요. 이쪽은 제가 뒤쪽에 그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그 국내 모 대학에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안했던 그런 간단한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입시 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호스팅 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서버 폭주할 예정이니까 서버 몇 대 할당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호스팅 업체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애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디플로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는 그 학술정보센터에 있는 서버를 일반 학생들이 접속을 하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강시장 이럴 때는 서버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서비스를 그러니까 VM롤 가상머신 한두 대 정도를 저희 애저에 사전에 디플로이를 해놓게 되죠.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강 신청 때가 되면 서버가 폭주하게 되면 그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저희 애저에서 제공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저희 애저 쪽으로 그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웹롤 자체도 그 서비스가 폭주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 그 서비스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저희 애저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학사 정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애저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웹롤의 그 프론트엔드 서버만 저희 이제 애저에 올라가게 되고 그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접근된 데이터는 다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프로세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애저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리턴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가 올 초에 학교에 한번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이슈가 올 초에 뭐 국정원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수요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장 접하기 쉬운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베니핏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고가용성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작년도에 한번 저희가 이제 애저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 그 모 전자에서 그 저희 애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미 쪽에서 정전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데이터 센터가 월드와이드하게 6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장애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기능을 동일한 인접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최소한의 가상 머신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중단 없이 인접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중단 없이 서비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높은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폭주할 경우에 VM을 그 자동으로 그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오토 스케일업, 스케일 다운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없이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애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를 제공하는 IaaS 서비스, 뭐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맛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이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생성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는데요. 시스템 센터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관련된 네트워크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저에게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특정한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을 때, 만약에 지금 홍콩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을 때 로드가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럴 경우에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인접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프로파일링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하나밖에 나오지는 않는데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금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헤테로지니어스 환경을 서포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퍼V든 아니면 제니든 VM웨어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해서 그 리밋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CPU 뭐 관련된 부분 리밋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피지컬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그 용량 이내에서만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액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각 사용자가 실제 VM을 만들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액션들에 대해서 뭐 특정한 사용자 같은 경우 셧다운이나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 개발자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를 그 시스템 관리자가 지금 생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드 유저가 아까 조금 전에 그 개발자라고 만든 그 서비스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련된 데모를 함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엔드 유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스템 센터의 웹 포탈에 접속을 하게 되죠. 앱 컨트롤러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미 개발자 클라우드라고 하는 템플릿이 만들어졌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개발자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개발자 그 퍼블릭 클라우드 저희 애저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함께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디플로이 하실 때 애저 서브스크립션을 입력을 하시면 그 언제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관련된 서비스들이 디플로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뭐 SQL 서버나 아니면 웹롤 역할을 한다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에 대한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디플로이 되는 모습을 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레싱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메모리가 지금 뭐 한 2기가 정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2기가보다 많은 그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메모리 부족으로 이제 디플로이가 안 되는데, 그보다 이제 작은 메모리인 그 스몰 웹룰을 선택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디플로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간단하게 그 데모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그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는 현재 저희만 가능한 서비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오라클 이런 쪽은 저희와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현재는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서버와 시스템 센터로 구축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별도의 뭐 작업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저희 애저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간단하게 구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애저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현재 그 애저 저희 웹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체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사용하셔도 되고요. 현재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국내 신문에 뭐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쪽이 이제 홍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 쪽을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약에 홍콩에 올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세벌이 카피가 돼요. 왜냐하면 뭐 화재나 아니면 지진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벌이 디폴트로 카피가 되고요. 또 홍콩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말씀드린 뭐 해일이나 지진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전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또 대비해서 그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벌이 싱가포르에도 카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은 뭐 그 어떠한 클라우드 업체보다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작년 올 초인데요. 그 일본에 한번 지진이 크게 있었잖아요. 해일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쪽 그 동해안 쪽에 있는 회사인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DR을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국내에 동일한 데이터 센터를 이제 DR 형태로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거의 뭐 동일한 금액의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희 애저의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서비스가 애저 상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 뭐 장애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서비스가 저희 애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DR도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